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강타한 고농도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며 수도권과 충북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고 특히 수도권은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하철역에 불이 났을 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실시간으로 화재를 감지한 뒤 가장 안전한 대피로를 찾아 대피시키는 건데 백화점이나 대형 건물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의 심각성은 세계 의료계의 공통 현안입니다.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가축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의 항생제 사용 금지 원칙 규정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되며 수도권과 충북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을 강타한 고농도 스모그가 서풍을 타고 서해안까지 도달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단계까지 오르고 특히 수도권은 매우 나쁨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에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고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는데 경차까지 운행 제한에 포함하는 강화된 이부제가 도입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되는데 저공해 조치 이행 차량이나 장애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며칠 새 중국 베이징을 비롯한 수도권과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산둥성 일대가 초미세먼지와 스모그로 뒤덮였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서풍을 타고 어젯밤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인근의 허베이성, 텐진, 산둥성 일대에 심한 스모그와 미세먼지가 덮쳤습니다. 겨울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제 대부분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 밤사이 서풍을 타고 어젯밤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0시 현재 베이징의 공기질 지수는 243으로 가장 나쁜 6단계 바로 아래 5단계입니다. 텐진은 230,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산둥성도 칭다오 239, 진안 244로 베이징과 비슷하고 옌타이는 305로 가장 나쁩니다. 어제 중국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와 먼지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취소되거나 고속도로에 차량 진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은 대기가 정체되고 습도가 높아진 가운데 난방용 석탄 사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겨울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4% 정도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를 감안해 석탄 난방의 대폭 축소나 공장 가동 중지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공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짙은 안개로 인천공항에 저시정특보 2단계가 발령되면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오늘 새벽 5시 43분부터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항공기 39편이 김포와 청주, 무안, 제주 등으로 회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다낭 등으로 가려던 항공기 45대의 운항이 지연되고 있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려던 항공기 60대도 도착 지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항 항공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분간 짙은 안개가 계속돼 항공기 운항과 공항을 오가는 차량 운행에 불편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하철역에 불이 나면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위급 상황 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하철 계단과 통로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불이 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녹색 유도등이 위험한 곳을 피해 대피하는 길을 안내합니다.
AI, 인공지능,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 승객을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화재 대피로 안내 시스템입니다. 진흥화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실시간으로 화재 상태를 감지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가장 안전한 대피로로 안내함으로써 골든타임 내에 승객들을 대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사에 설치된 30여 개의 사물 인터넷 센서가 온도와 일산화탄소, 연기 농도 등에 따라 최적의 대피로를 찾습니다. 이 정보는 모니터와 천장에 설치된 130여 개의 레이저 표시기로 전달돼 지하철 바닥에 녹색 대피로를 표시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특히 대전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손잡고 연구비를 지원한 협력사업으로 수행됐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AI를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 도시철도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질 듯 하고요. 백화점이든 아니면 대형 건물 공공기관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역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기술은 기업에 이전돼 곧 사업화될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초음파 가스배관 검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원은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한 폴리에틸렌 소재, 가스배관 연결부위 결함 비파괴 검사법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법은 전 세계적으로 대형 폴리에틸렌 배관 수요가 늘어나면서 검사 기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제안돼 9년 만에 국제표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산업부는 해외 검사 장비에 의존하는 환경에서 국내 개발 장비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이 제정된 데 의의가 있다며 해외 시장 확대 계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관 초음파 검사 기술 시장은 201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51억 원, 해외는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데이터 3법 처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개인정보 3법 중단하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이른바 데이터 3법 반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의료와 금융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법안 심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심신, 분만, 유산, 성폭력 피해, 정신질환 치료 기록, 그리고 가족력과 유전병 등 온갖 우리의 민감한 정보가 기업에 팔려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법안들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업들 사이에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한 기업이 가명 처리한 정보를 다른 기업은 자신들이 가진 실명정보와 결합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명 처리를 한다고 해서 개인이 완벽하게 비식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명 정보 그 자체로서도 확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에 개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유전자나 진료기록, 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발전을 위해선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이터 3법이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잡기 위한 첫 발이거든요. 사실 이게 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규제가 촘촘하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현재 데이터 3법은 정부나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어서 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 그러나 정작 개인정보의 주인격인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오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내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연금 상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에 따라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한 쓰나미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산하 국가와 기관 관계자들이 강원도 평창에서 모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에서 유래하는 항생제 내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세균은 항생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변형하면서 항생제의 저항성을 갖는 항생제 내성이 생깁니다.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의 심각성은 오늘날 세계 의료계의 공통 현안입니다. 식품에서 유래하는 항생제 내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유엔 산하의 코덱스, 즉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회의가 평창에서 시작했습니다. The task force on AMR has the goal of drafting some documents to help countries prepare a response to antimicrobial resistance. 이번 회의에는 코덱스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가축 성장을 촉진하는 목적의 항생제 사용 금지 원칙 규정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내년까지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이기도 합니다. 식품에 남아있는 잔류 항생제를 검사하고 그리고 항생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수의사 처방을 할 수 있는 항생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매년 약 70만 명이 사망하고 아무 조치가 없으면 2050년에는 매년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용한 쓰나미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 문제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뚜렷한 입장차, 무역 장벽으로 활용될 우려 등 난관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은 최신 영화가 개봉해도 극장에서 관람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대형 상영관 측이 비용 등의 문제로 편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건데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깜깜한 영화관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좌석별로 설치된 스마트폰을 통해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귀로 담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총을 겨눈 채 뒤로 물러서고 이정출은 문이 닫힌 광 앞으로 다가간다. 사실 영화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설명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증강현실 구현이 가능한 안경은 잠시나마 시청각 장애인들의 귀와 눈을 대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막과 화면 제공 등이 가능한 이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주변 관객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고도 충분히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극장 안에서 자유롭게 영화를 즐기는 데 필요한 기술 설치 비용은 상영관당 일주일간 10,000원. 개개인이 무선 단말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골라서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3년 전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면서 상영관 측에 이 같은 기술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복합 상영관 측은 비장애인의 시청권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영화 사업자들이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이런 자막이나 화면 해설을 제공하지 않아서 2016년 2월에 소를 제기하게 됐고 1심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소외시키는 환경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원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 측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당연한 권리를 위한 싸움이 3년 넘게 이어지면서 신체가 아닌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장애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옥시와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한 13개 기업 가운데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한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피해자 일부가 사용한 제품을 만든 원하청회사 13개를 방문 점검한 결과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참위는 자사 제품으로 천식 피해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던 기업도 한 곳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는 384명에 이르지만 정부가 기업의 제품별 피해 현황 등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걱정 때문에 일본산 수산물이라고 하면 먹지 않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손님들이 꺼릴까 봐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내놓은 일부 횟집이 적발됐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참돔은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반이 물어보자 횟집 주인은 일본산이라고 실토합니다. 장난 안 합니다. 여름철에는 일본산이 살이 좋아요. 가리비와 멍게 등을 파는 다른 횟집에서도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했습니다. 항상 저희가 올 때는 항상 보면 표기를 해놔서 저걸 해놓는데 제가 그때 빨리빨리 달라져서 이게. 부산시 특별 단속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다 적발된 횟집은 8곳. 일본산이지만 원산지 표시를 아예 지운 곳은 3곳이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그 수산시장하고 큰 대형업소 횟집을 찾아다니면서 단속을 시행했고 10년 전 원산지 표시 모범시장으로 지정됐던 한 수산물 시장에서는 입점업소 28곳이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는 거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일본은 양식 환경 등이 달라서 수산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 양식 참돔은 일본산의 경우 붉은색을 띠지만 우리의 경우는 검은색을 띱니다. 가리비는 크기와 모양, 색깔 모두 차이가 있어 구별이 쉬운 편이고 멍게의 경우는 전체 모양과 돌기가 분포한 모양으로 구별합니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이런 차이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도 필요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 감기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부비동염인데요. 하지만 감기와 착각하기 쉬워서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점은 부비동염으로 인한 콧물은 누렇거나 녹색을 띠며 냄새가 심하지만 감기 초기나 비염으로 인한 콧물은 맑고 물처럼 흐르는데요. 오늘의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부비동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